명의와 함께 휴했나그 오늘의 주제는 척추질환의 비수술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부산 우리들병원 황병욱 병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우리들병원 황병욱입니다. 디스크의 자연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스크가 저절로 쑥 들어가기도 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묻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간혹 하시는데요. 원래 제자리로 쑥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원래는. 그렇지만은 이제 치료해가는 과정이라든지 디스크가 파열되어 있으면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염증이 좀 가라앉아가지고 탈출된 디스크 조각이 우리 체내의 면역작용 때문에 좀 작아지거나 아니면 흡수돼서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경 압박되는 정도도 줄어들고 이제 증상도 좀 감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디스크가 없어졌다,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인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 CT나 MRI 영상 자료를 많이 보실 텐데 이 정도면 굉장히 심한데 영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덜 아프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반대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안 아플 때도 안 아플 거로 보이는데 굉장히 엄살 비슷하게 심하게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좀 뭡니까? 영상 자료에서 보이는 그 정도하고 이제 실제 느끼는 정도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개개인마다 그 신경의 감응 정도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은 심하지 않지만 더 심하게 느끼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그 감도가 약하신 분은 디스크가 워낙 심하게 했더라도 그 정도를 못 느끼게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디스크가 나와 있는 그 부위에 따라 가지고 원래 이제 신경이 가운데 줄기가 있고 바깥쪽으로 하나씩 이제 뿌리가 나가는데 그 뿌리가 좀 더 예민하기 때문에 뿌리 쪽으로 디스크가 터져 있으면은 훨씬 더 강하게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작게 증상이 있어도 심하게 느낄 수가 있죠.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좀 어떻게 기준을 좀 나눕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하고 안 하고의 구분은 이제 증상의 심각한 정도하고 그다음에 강도, 얼마나 심하게 아프냐, 거기에 대해서 보통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통증이 심한데도 그 마비가 없고 증상이 심각하지 않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비가 없을 때는 보통 비수술로 가고요. 마비 증상, 즉 증상이 심각한 증상이 생길 때는 수술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환자분의 전신 상태라든지 나이, 직업, 그리고 현재 생활 패턴도 그 수술에 적응하는데 참조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꼭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수술에 대한 좀 적응증을 조금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통상적으로 저희 이제 척추 수술을 하게 되는 거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보통 나누거든요. 가장 이제 큰 첫 번째가 증상 중에서 이제 마비 증상을 일으킬 때예요. 그리고 척추 신경 마비라면은 힘 빠지는 거, 운동 마비죠. 그 다음에 감각 마비, 감각이 덤덤해지고 둔마. 그 외에도 이제 자율신경 마비에 의해서 대소변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세 가지 증상이 마비 증상인데, 마비 증상이 있을 때는 신경이 그만큼 많이 눌려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때는 빨리 수술을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6주 동안 일단 보존적인 치료로 수술하지 않고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적극적으로 수술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통증, 너무 많이 아파서 나 일상생활이 안 돼 할 정도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술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를 수술 적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비라고 이제 하셨는데 마비 정도가 아예 좀 생활 자체가 안 되고 거의 좀 막 움직일 수 없는 정도를 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비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수술에 이제 적응적으로 보는 거는 운동 마비를 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 마비라면은 뭐 발가락에 힘이 없어서 안 들린다든지 발목에 힘이 없어서 안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절뚝절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심각한 증상, 즉 운동 마비 증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비수술 치료를 이제 하다 보면은 제일 우선 이제 약물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원장님 저 약은 뭐 통증만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뭐 물어볼 텐데요. 실제로 이제 이 약이라는 게
진통작용만 하는 것인지 뭐 어느 정도입니까? 통상들이 이제 약을 쓰는 걸 이제 진통제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그 사실은 단순 진통제가 아니고 소염 진통제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척추 질환에서 우리 이제 약을 쓰는 거는 단순히 그냥 이 통증, 즉 증상만 숨기는 게 아니고요. 그 소염제를 사용해 가지고 그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졌을 때 생기는 그 염증 반응, 그리고 주변 조직의 부종을 좀 깔아앉히는 소염 역할, 즉 염증을 깔아앉히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쓰는 약이 근육 이완제인데, 그 근육 이완제를 쓰면은 그 디스크 때문에 이제 신경 자극 때문에 우리가 근육 긴장이 오거든요. 그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근육 긴장이 한쪽으로만 왔을 때는 또 자세의 흐트러짐, 자세가 빽딱해지는 그런 자세들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세 이상을 그 해결해주고 예방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죠. 그 외에도 먹는 약 말고도 이제 주사 치료들을 요즘 많이 하시는데, 주사 치료는 주사약이 들어있는 부분에 국소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소염 역할을 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수술 치료를 이제 그런데 했는데 잘 안 돼서 이제 결국 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 바로 수술해야 되는데 왜 시간 끌고 이렇게 비수술 치료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좀 하실 텐데요. 비수술 치료는 결코 시간 낭비로 보시면 안 되고요. 많은 척추 질환이 적극적인 보존 치료 때문에 또 약을 먹고 주사 맞고 하면서도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기도 하고 나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치료한 이후에는 정 안 돼서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이전에 이제 그 치료로 인해서 몸에 있는 염증이 좀 가라앉아 있고 주변 조직의 부종이 가라앉아 있으면 수술 이후에도 회복이 또 더 빠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 이렇게 보존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아니면 좀 더 악화되면은 그때서 이제 수술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치료의 실패가 아니고요. 적절한 치료의 그 경과를 밟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증이 심하다. 이러면은 이게 좀 심각한 질환이다. 이제 이게 좀 뭐 이런 공식이 좀 성립될 수 있습니까? 통증이 이제 너무 심하다고 해서 뭐 무조건 이제 이 질병이 심각하다라고, 그거는 거기에는 이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통증이 병이 심하다고 병이 심각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급성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는 통증은 굉장히 심해요. 하지만은 보존적 치료로 첫째 이제 흡수가 되며 보존적 치료로도 대부분 치료가 되는데,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증상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약한 신경이지만 그 조금씩 오랫동안 지속되는 병이기 때문에 신경이 점진적으로 손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간혹 나타나는 거지만 척추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감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은 증상이 미미하게 시작되었다가 갑자기 확 증상이 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통증 없이 신경 손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조금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무조건 심각한 병은 아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지 않지만 이렇게 심각한 증상이 진행되는 것, 여기서 이제 심각한 증상이라면 척추신경 마비를 의미하거든요. 힘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감각이 둔해진다든지 아니면 대소변 기능 장애가 온다든지 하는 그런 마비 증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마비 증상, 즉 증세가 심각한 증상이 더 중요한 것이지 통증 자체가 너무 심하다는 통증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비수술 치료를 좀 막 이거 좀 쭉 시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막 이리 좀 차도가 없다. 이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수술을 이제 권유를 받을 텐데 수술하기 전에 좀 환자 본인이 좀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술의 명확한 목적과 그다음에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예후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MRI나 CT 영상을 보면서 내 병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병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그 정확하게 설명을 듣는 게 더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술 이후에 예상되는 그 목적, 즉 내 병이 이렇게 있었으면 그게 수술 이후에 이렇게 없어진다. 그것도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술 이후에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합병증, 그것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거고요. 이후에 수술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고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정확하게 그 답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걸 따지다 보면은 다른 병원에 가서 2차 소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병원의 경험과 의료진의 숙련도, 그다음에 수술법에 대한 판단이 수술 성공률에 많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런 이제 채소 침습 수술, 이 부분이 좀 기존 수술하고 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채소 침습 척수 수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채소 침습, 우리가 몸을 침해하는 걸 가장 적게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피부 절개부터 따져볼 거예요. 피부 절개를 최소화하고 그 안쪽에는 내시경이라든지 미세 현미경, 그다음에 기구 중에서 고주파 아니면 레이저 같은 그리고 특수한 기구들을 사용해 가지고 주변 조직을 손상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안전한 방법이 수술 방법입니다. 근육을 크게 절개하거나 뼈를 많이 깎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 수술 이후에 통증도 많이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혈도 많이 감소가 됩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도 빨라지기 때문에 입원 기간도 단축이 될 수 있겠고 수술 후 통증도 덜합니다. 최근에 이제 인대 재건술 뭐이라고 좀 많이 이제 시도를 하던데, 요 그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아니면 척추 전방전이증, 뼈가 약간 어긋나 있는 건데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서 전방전이증이나 척추 불안정증, 뼈가 약간 흔들리는 그런 경우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흔히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면은 그 속에 있는 인대가 황색 인대인데요. 황색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그런 증상을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때 주변에 있는 뼈는 손상시키지 않고 두꺼워져 있는 인대만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감압해주고 그 뒤에 쪽에 있는 척추 극돌기 사이에 인공인대를 이용해서 그 뼈를 묶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수술하면 뼈를 깎지 않기 때문에 정상 조직의 손상이 덜하고, 그 다음에 나사못을 박는다든지 할게 뼈를 완전히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유지시켜주는 또 장점이 있거든요. 이걸 인대 재건술을 우리들 병원에서 좀 처음 시도한 겁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요 인대 재건술 우리들 병원에서 개발해서 우리들 병원에서 지금 저쪽으로 많이 시행하고 차츰차츰 다른 병원으로 파급시키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고령의 이제 환자들은 이 마취 때문에 좀 수술에 대한 그 리스크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근에 이제 고령 사회가 되면서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나이 자체가 절대적인 금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신 상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령 환자분들은 보행 능력과 독립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취 기술이 더 발달되어 있고 채소 침습 수술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금년에 이제 우리 병원에서도 99세이신 분들이 내시경 수술로 디스크 수술을 받으시고 잘 완치되어서 일상생활을 복귀하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이보다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치료 결정의 기준이 되고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증상이라면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술 후에도 이제 좀 통증이 좀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을 테고, 수술을 했지만은 뭔가 좀 이렇게 좀 완전히 좀 낫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보통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그 신경 감압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수술했던 그 위에 쪽이나 아래쪽 인접 분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인접 분절에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아니면 수술한 자리에 유착 조직이 생겨가지고 신경 유착이나 아니면 흉터 조직, 즉 반응 조직이라 그러는데요, 형성이 되는 게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술 전에 진단이 정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증상이 지속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현상들을 우리가 그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주사요법 같은 치료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수술을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술을 했는데 안 낫는다고 지금 이제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다시 한번 더 검사해서 현재 상태가 왜 아직까지 아픈지 보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요통 환자들이 좀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허리가 좀 통증이 있는데 쉬어야 됩니까? 나 운동하고 싶은데 뭐 이런 그 질문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통증이 어느 정도일 때 이제 운동을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좀 기준을 좀 통상적으로 허리가 아프고 요통이 있으신 경우에는 급성 통증이 있을 경우에 오늘 좀 일상생활 하다가 갑자기 오늘 갑자기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급성 통증이 있으면은 최소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급한 통증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는 운동을 하지 말고 조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휴식을 되도록 취하는 게 좋겠고요. 2, 3일 정도 지나면서 약간 이제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가벼운 운동들을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스키라든지 수영, 그 다음에 실내 자전거 있잖아요. 그 자전거 타기, 그 다음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거를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증상이 좋아지는 정도에 따라서 좀 강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무거운 중량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허리를 심하게 비트는 동작, 그 외에는 이런 이제 통증을 참고 억지로 운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라. 그렇게 딱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